친절한 주치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 김영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무지해반증의 원인과 증상,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예쁜 신발 신고 싶은데 발 모양이 밉고 해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수술을 받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 수술은 뼈를 잘라서 절골을 해서 맞추어서 변형을 교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증이 없다는 것은 관절이 유연하고 뻣뻣하지 않은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통해서 누워있던 뼈를 곧게 만들면은 뼈의 길이가 길어지죠. 뼈의 길이는 이렇게 길어지고 늘어나는데 우리가 근육이나 신경이나 혈관을 늘리는 수술을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뼈는 길어지지만 신경, 혈관이나 근육은 긴장하면서 오히려 뻣뻣해지고, 그렇다면은 통증이 없었는데 이 수술하고 오히려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는 무지해반증의 경우에는 나중에 관절이 굳고 뻣뻣해지면 그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유연하게 계속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예방하고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중에 이게 너무 이렇게 휘어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 근데 할머니 여기 발 안 아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난 괜찮다. 난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형은 있지만 관절에 구축이 온 게 아니고 유연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따라서 변형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통증을 동반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는 교정하는 그런 기구들도 있는데요. 근데 일시적으로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지만 이런 교정기를 통해서 변형된 발을 다시 이렇게 교정을 할 수는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여기 이렇게 발 사이에다가 이렇게 젤리 같은 걸 넣어서 이걸 벌려주는 그런 걸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좀 통증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엄지발가락이 휜 거를 다시 안쪽으로 벌리면서 되돌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발가락을, 엄지발가락이 워낙 세기 때문에요, 나머지 발가락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요 사이에 이걸 끼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변형을 교정하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되고 다만 일시적인 통증을 완화해 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지해반증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오시면 먼저 필요한 근육을 마사지를 통해서 이렇게 잘 풀어주셔야 되고요.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이렇게 이제 휘어 있게 되는데요. 그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 있으면 이 근육이 자꾸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이 근육이 구축이 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잘 풀어서 이게 너무 꽉 조인 상태로 굳지 않도록 풀어주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발의 볼을 손으로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발 볼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돌려주면서 특히 밖으로 향한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스트레칭을 계속 해줍니다. 볼을 잡지 않고 이거를 안으로 자꾸 돌리면 이 첫 번째 중족골이 같이 이렇게 안으로 더 변형되기 때문에 요 손으로 볼을 잡아서 막아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자꾸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발가락을 쫙쫙 벌리는 연습, 집에 오셔서 뉴스 보시면서 발가락 쫙 벌렸다가 또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이런 스트레칭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요, 이게 굳어서 나중에는 통증의 원인이 이 엄지발가락이 변형되면서 여기에 굳어서 그 굳은 것 때문에 걸을 때마다 굳은 부분이 조금씩 또 손상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관절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굳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한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킬레스 근육, 발 밑에 있는 발바닥 족저근막, 이것도 잘 풀어주시고요. 스트레칭 해주시면
엄지발가락에 생긴 무지해반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지해반증 중에도 통증을 동반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방치하게 되면은 점점 악화되고 또 관절염까지 오게 되어서 수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또 빨리 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간혹 젊은 나이에 연소기 무지해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변형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좌우를 할 수 있게 되겠고, 우리가 중년 이상 이후에 생기는 무지해반증은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결국에 많이 아프고 통증을 이렇게 동반하게 되는데, 연소기 무지해반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발 모양이 이 첫 번째 중족골이 점점 이렇게 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족부 전문의를 한번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수술적인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환자분의 발의 변형의 정도나 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변형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 원위부라고 하는데요. 이 끝부분보다는 더 위쪽 부분, 근위부에서 수술을 하면 작은 교정으로도 큰 교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조금 더 위쪽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덜 심한 경우는 작은 절개나 작은 절골로 교정할 수 있는 원위부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관절염이 심한 경우는 아무리 예쁘게 교정을 해도 나중에 계속적인 통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관절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관절 유합술을 같이 하기도 됩니다. 또한 이 무지해반증 단독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 발가락 위로 올라타는 그러한 발가락의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중족골에 과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같이 동반해서 이러한 변형들을 함께 교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엄지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섯 번째 부분도 튀어나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소건망류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여기도 많이 아프신 경우에는 동시에 다섯 번째 중족골도 같이 교정해주는 그런 수술을 같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수술 방법들은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족부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지해반증이 있으면은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 사실 쉽지 않죠. 볼이 넓으면서 또 너무 말랑말랑하게 구부러지지 않고 튼튼하면서 발 볼 부분이 이렇게 쉽게 신축성 있게 늘어나는 신발. 이런 신발 그 운동화 매장이나 신발 매장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엄청 비싼 기능성 신발 매장에 가도 좀처럼 또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저보다도 환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그냥 원칙만 알지 제가 이제 정말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찾아보진 않았으니까. 정말 이게 너무 아프고 불편하시면은 환자분들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시도해 보시고 신어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봤고요. 우리가 신발을 만들 때는 평균 사람의 어떤 평균적인 그런 수치를 내서 그거에 맞게 신발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볼이 넓은 사람들은 사실 평균에 맞춘 그런 신발이 나에겐 너무 좁을 수 있고 불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게 좀 현실인 것 같고요. 특히 신발은 길이로 이제 사이즈를 재기 때문에 발볼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일정한 경우가 많아서 볼이 넓은 신발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쉽게 찾기 어려우신 환자분들은
직접 신발의 볼을 늘려보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볼을 여기 보면은 좀 많이 그 마찰이 되고 좁은 부분에 이거를 끼우고 이걸 이렇게 넓혀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신발에 넣어놓고 며칠 정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신발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이거는 이렇게 치료용 신발로 나온 건데요. 바닥이 좀 튼튼해서 하드솔 슈라고 하는데 잘 구부러지지 않죠. 이 볼도 넓고 신축성이 있고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위쪽에 이렇게 낮지 않아서 충분하고. 사실 이런 신발 신고 다니기가 네, 이게 뭐 그래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이제 이런 신발을 신으시면서 안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변형된 무주 예반증을 다시 교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통증이 없는 경우에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절이 굳고 구축되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마사지나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이 굳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수술을 하지 않고도 또 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이런 나에게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방법과 또 올바른 걷기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